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신기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술술 풀어드리는 과학을 듣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문득 궁금해지네요. 지금 우리 구독자께서는 따뜻한 아랫목에 계신가요? 아니면 볕 좋은 공원 벤치에 계신가요? 전국 팔도 어느 동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귀띔해 주시면 제가 그쪽을 향해 더 반갑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오늘 풀어볼 이야기 보따리는 정말 큽니다. 우주에서 가장 깊고 또 가장 어두운 심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 오늘 주제가 바로 그 유명한 블랙홀이군요. 어릴 때 밤하늘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저 많은 별들은 왜 땅으로 안 떨어질까? 마당에 가면 툭툭 잘만 떨어지는데 말이에요. 맞아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그냥 하늘에 이치려니 하고 넘어갔죠.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다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같다고 본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쯤에 아이작 뉴턴이라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유명한 사과 이야기 있잖아요. 아, 사과나무 아래에서 뚝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는 그 이야기요? 네, 근데 그 이야기의 진짜 대단한 점은 사과가 왜 떨어지지가 아니었어요. 저 사과를 떨어지게 만드는 힘이랑 저 하늘의 달을 돌게 만드는 힘이 혹시 같은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한 거죠. 어? 그게 같은 건가요? 달은 안 떨어지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뉴턴은 달도 사실은 지구를 향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봤어요. 정말요? 나 빠르니까 떨어지면서 계속 지구 둘레를 뱅글뱅글 돌게 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땅의 사과나 하늘의 달이나 질량이 있는 것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정 같은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아, 그게 바로 만유인력이군요. 서로를 끌어당기는 정이라니. 비유가 참 좋네요. 하지만 뉴턴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요? 아니, 밧줄로 묶어놓은 것도 아닌데 대체 어떻게 태양이 지구를 붙들고 있냐는 거죠? 그 힘이 뭘 타고 전달됐는지를 설명을 못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자그마치 2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200년이나요? 와, 네, 그러다 20세기 초에 특허청에서 일하던 한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죠. 아, 드디어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는군요. 이 사람이 정말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뒤틀린 거라고 본 거예요. 공간이? 뒤틀려요? 그게 무슨 말이죠? 혹시 빳빳하게 편 이불 위에다가 무거운 수박 한 덩이를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불 한가운데가 쑥 꺼지겠죠. 맞아요. 그 꺼진 자리 옆에 작은 참외를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참외는 그냥 똑바로 가고 싶어 하는데도 수박에 만들어 놓은 움푹 파인 골을 따라서 스르륵 굴러가게 되겠죠. 아,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그 이불이고 태양 같은 별이 수박이라는 거군요. 지구나 다른 행성들은 참외처럼 그 움푹 파인 공간을 따라 굴러다니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중력은 힘이 아니라 공간의 모양 그 자체라는 거죠. 이야, 정말 대단한 생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론을 담은 방정식이 너무나도 어렵고 기묘해서 아인슈타인 본인조차 그 안에 무슨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어 있는지 다 몰랐어요. 무시무시한 비밀이요? 네. 그런데 그 비밀을 아주 엉뚱한 곳에서 한 사람이 풀어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요. 네, 전쟁터에서요? 포탄이 빗발치는 데서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건가요? 믿기 힘든 이야기죠. 독일군 장교이자 천문학자였던 카를 슈바르츠 쉴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논문을 툼에 넣고 참호로 가서 연필 한 자루로 그 복잡한 계산을 해낸 겁니다. 와, 정말 뭐랄까 집념이 대단하네요. 그래서 뭘 알아낸 건가요? 그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만약에 별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데 그게 또 극단적으로 쪼그라들어서 아주 작은 점이 되어버리면 점이 되어버리면요. 주변 공간이 너무나도 깊게 끝도 없이 파여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빛주차도 한 번 빠지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우주의 구멍이 생긴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빛조차도요? 세상에. 네, 이게 바로 역사상 처음으로 블랙홀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순간입니다. 그 편지를 받은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했나요? 아니, 전쟁터에서 이걸 풀다니 하면서 깜짝 놀라긴 했지만 에이, 그건 그냥 수학적으로만 가능한 장난일 뿐이지 실제로 우주에 그런 괴물이 있을 리가 없어 하고 믿지 않았다고 해요. 아인슈타인조차 믿지 않았군요. 네, 안타깝게도 슈바르츠 슐트는 그 편지를 보내고 얼마 안 돼서 전쟁터에서 얻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과학자들은 그가 열어젖힌 이 무시무시한 문에 패서 한동안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무시무시한 괴물, 블랙홀의 정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게 구멍은 구멍인데 그냥 텅 빈 구멍은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블랙홀은 구멍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세상에서 가장 묵직하고 거대한 우주의 맷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모든 걸 집어삼켜서 아주 잘게 갈아버리는 맷돌이요. 우주의 맷돌이라. 그럼 그 맷돌은 어떻게 만들어주는 건가요? 아주 커다란 솜이불 뭉치를 꽉 쥐고 계속 쥐어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나중에는 주먹만한 딱딱한 덩어리가 되겠죠? 블랙홀도 비슷한 원리예요. 소미불이 별인 거고요. 네, 아주 거대한 별이 죽을 때 블랙홀이 태어납니다. 별이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살아있는 별은요, 그 속에서 수소라는 장작을 태워서 엄청난 열과 빛을 밖으로 뿜어내고 있거든요. 마치 아궁이 속 불길처럼요. 이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으니까 별이 자기 무게에 짓눌려서 찌그러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장작이 다 타버리면요? 그렇죠. 수십억 년이 지나서 장작이 다 떨어지면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사라지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별의 어마어마한 무게, 즉 중력만 남게 됩니다. 버팀목이 사라지는 거군요. 네, 수천 명이 올라탄 거대한 천막의 기둥이 갑자기 쏙 빠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별의 모든 물질이 순식간에 중심으로 쾅 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얼마나 압축이 되는 건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예를 들어 서울시 전체만한 덩어리를 좁쌀 한 알 크기로 압축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시가 좁쌀 한 알이요? 와, 그건 정말 상상이 안 되네요. 네, 이렇게 모든 물질이 하나의 점으로 무한히 쪼그라든 상태를 어려운 말로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특이점이요. 그리고 이 특이점을 중심으로 여기서부터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생겨요. 이걸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지평선. 그건 또 어떤 걸까요? 혹시 거대한 폭포 바로 위를 생각해 보세요. 폭포로 떨어지기 직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는 지점이 있겠죠. 아, 네네, 있죠. 사건의 지평선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 선을 한번 넘어가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도 그 중력을 이기고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홀, 즉 검은 구멍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빛이 안 나오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캄캄하게만 보이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블랙홀 근처에 가면 시간이 이상하게 흐른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우리 어르신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떡국 끓이려고 부엌에서 일하실 때는 시간이 참 안 가는데 손주랑 재밌게 놀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져 있고. 아, 그럼요. 손주랑 놀 때 시간 가는 건 정말 쏜살 같죠. 아인슈타인이 바로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실제로 느리게 흐른다는 걸 밝혀냈어요. 블랙홀은 중력이 극단적으로 강한 곳이니까 시간도 아주 제멋대로 흐릅니다. 어떻게 제멋대로 흐르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걸 우리가 밖에서 본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이 점점 느려지다가 사건의 지평선에 닿는 순간 사진처럼 딱 멈춰서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멈춰 보인다고요? 네, 시간이 마치 끈적끈적한 조청처럼 늘어져 버리는 거죠. 반대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바깥 세상의 시간이 미친 듯이 빨리 감기처럼 보일 겁니다. 수억 년의 우주 역사가 눈앞을 휙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와, 정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옛 어른들 말씀이 딱 맞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네, 바로 보이지도 않는 걸 대체 어떻게 찾아냈냐? 이건 뭐 투명인간 잡으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투명인간을 직접 찾는 대신 그 투명인간이 남긴 흔적을 찾습니다. 흔적이요? 아, 마치 바람은 눈에 안 보여도 나뭇잎 흔들리는 거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아는 것처럼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블랙홀을 찾는 가장 확실한 흔적 중 하나는 블랙홀이 밥 먹을 때 남기는 흔적이에요. 밥을 먹어요? 네, 블랙홀 주변의 가스나 먼지, 심지어는 별까지도 블랙홀로 끌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쏙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나요? 혹시 마당에 큰 고무대야 놓고 물장난 해보셨어요? 물을 손으로 휘휘 저으면 가운데 소용돌이가 생기잖아요. 아, 네네. 물이 빙글빙글 돌면서 빠져나가죠. 네, 블랙홀 주변으로 끌려 들어가는 물줄들도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요. 이걸 강차완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용돌이 속에서 물줄들이 서로 부딪히고 비벼대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손바닥을 세게 비비면 뜨거워지는 것처럼요. 그거랑 비교도 안 되죠. 온도가 수천만 도까지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을 내뿜어요.
즉, 우리는 블랙홀이라는 검은 식탁은 못 보지만 그 위에 차려진 뜨거운 음실이 내는 빛을 보고 아, 저기에 블랙홀이 있구나 하고 알아채는 겁니다. 이야, 정말 기가 막힌 탐정 수사네요. 또 다른 흔적도 있나요? 있습니다. 블랙홀이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체안처럼 뿜어내기도 하거든요. 뿜어낸다고요? 네, 물 호스 끝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물줄기가 아주 가늘고 강하게 나가죠. 그것처럼 빨려 들어가던 물질의 일부를 남극이랑 북극 방향으로 총알처럼 쏘아 올려요. 아, 이 빛의 기둥이 수천 강령까지 뻗어나가는데 이걸 제트라고 부릅니다. 이 강력한 제트를 발견하면 아, 여기 블랙홀이 확실하구나 하고 도장을 찍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역시 그 사진 아니었을까요? 2019년에 공개됐던 인류 최초의 블랙홀 사진이요. 맞습니다. 그 오렌지색 도넛 모양 사진 말씀이시죠? 그건 정말 인류 과학의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진을 찍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죠. 그 블랙홀 하나를 제대로 보려면 망원경 렌즈 크기가 지구만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네, 지구요? 아니, 지구만한 망원경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파 망원경들 있죠. 남극에 있는 거, 칠레 사막에 있는 거, 하와이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로 연결해서 동시에 같은 곳을 쳐다보게 한 거예요. 아,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처럼 쓰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모은 자료들을 한데 합쳐서 계산하면 마치 지구만한 거대한 가상 렌즈로 본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 발상이네요. 그 모은 자료량이 너무 많아서요. 인터넷으로는 보낼 수가 없어서 하드디스크 수만 개를 비행기로 직접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비행기로요?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래서 얻은 그 도넛 모양 사진, 그게 정확히 뭘 보여주는 건가요? 이 사진의 검은 중심부가 바로 블랙홀의 그림자, 즉 사건의 지평선 안쪽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밟은 고리가 바로 그 사건의 지평선으로 빨려 들어가기 직전에 뜨거운 가스들이 내는 빛인 거죠. 아인슈타인이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더 깊숙이 블랙홀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만약에 사람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간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엿가락 효과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있던데요. 네, 스파게티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몸이 엿가락이나 국수가락처럼 길게 쭉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이 엄청나게 강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발끝이랑 머리끝처럼 아주 짧은 거리 사이에도 작용하는 중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아, 만약 발부터 떨어진다면 발을 잡아당기는 힘이 머리를 잡아당기는 힘보다 훨씬 강해서 몸이 그냥 엿가락처럼 쭉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시간은 아까 멈춘 것처럼 보인다고 하셨고요. 그렇죠.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우리 속담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들어가는 구멍이 있으면 나오는 구멍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우주로 가는 지름길 같은 건 없을까요? 아, 웜홀 말씀이시군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사과 표면에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는데 반대편으로 가려면 한참 돌아가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 벌레가 사과 속을 파고들어서 직선으로 가면 훨씬 빠르겠죠. 웜홀이 바로 그런 우주의 지름길이라는 개념이에요. 아인슈타인의 계산상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오, 그럼 시간 여행도 가능한 건가요? 이론적으로는요. 하지만 이 지름길은 너무 불안정해서 누가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바로 와르르 무너져 버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은 상상 속의 이야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파괴하고 집어삼키는 블랙홀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바로 스티븐 호킹 박사가 밝혀낸 호킹 복사 이론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아무것도 못 빠져나온다면서요? 아주 어려운 이야기지만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여름날 그늘에 커다란 얼음덩이를 놔두면 아주 천천히 눈에 보이지도 않게 조금씩 증발해서 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블랙홀도 그와 비슷하게 아주 미세한 에너지를 계속해서 내뿜으면서 서서히 증발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서 숫자 1 뒤에 0을 70개나 붙여야 할 정도의 세월이 걸리지만요. 와,
중요한 교훈은 이거죠. 영원할 것 같던 저 무시무시한 블랙홀조차도 결국엔 세월 앞에서 빛으로 돌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주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이겠죠. 정말 그러네요. 자, 이제 이 길고 긴 우주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는 이 블랙홀 이야기가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몸속에 피와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연결고리의 핵심은 바로 철이에요. 쇠요. 네, 거대한 별들은 그 속에서 수소, 헬륨, 탄소, 산소 이렇게 점점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딱 철까지만 만들고 멈춰요. 왜 철에서 멈추나요? 철은 별의 에너지를 오히려 뺏어먹는 깍쟁이 같은 녀석이라서요. 별의 중심에 철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별은 더 이상 에너지를 못 만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붕괴해서 블랙홀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피랑 무슨 상관이... 설마... 네, 우리 혈액 속에서 산소를 온몸으로 날라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헤모글로빈이잖아요. 그 헤모글로빈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그 철 원자입니다. 세상에... 수십억 년 전 저 우주 어딘가에서 거대한 별 하나가 블랙홀을 만들며 장렬하게 폭발할 때 뿌려놓은 그 재가 바로 지금 우리 몸속을 흐르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우리는 별에서 와서 별로 돌아간다는 말이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네요. 그 장엄한 파괴가 없었다면 우리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자체가 거대한 블랙홀의 내부가 아닐까 하는 이론도 있거든요. 네. 우리 우주가 블랙홀 속이라고요? 네,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니 우리 우주의 크기와 무게의 비율이 블랙홀의 조건과 딱 맞아떨어진대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블랙홀은 모든 것을 끝내는 파괴자가 아니라 새로운 우주를 품는 어머니의 자궁 같은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 와, 정말 오늘 긴 여정이었습니다. 사과 하나에서 시작해서 우주의 끝, 그리고 우리 몸속까지 이어졌네요. 네, 우리 인생의 어떤 캄캄한 순간들이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희망을 삼켜버리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봤듯이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모습을 바꾸어 다른 생명의 일부가 될 뿐이죠. 어르신들께서 살아오신 그 귀한 삶과 지혜 역시 결코 사라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빛나는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입맛에 좀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뉴스나 신문을 보시다가 이건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 하고 궁금했던 게 있다면 주저 말고 아들, 딸에게 말하듯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제가 돋보기 쓰고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제가 길 잃지 않고 구독자 댁으로 바로 찾아올 수 있답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듣다였습니다. 늘 강건하십시오.